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청소할 때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게 뭐 먼지에 대한 보복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잘 가요. 배찬이요.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저의 동갑내기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 네, 오늘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 서거 1주기입니다. 오늘 이슈온 시간에는 노회찬 의원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신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에게 정치인 노회찬 그리고 인간 노회찬에 대해 들어보고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벌써인가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어떤 때는 벌써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까마득한 옛날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평소에 우리 이 전 대표께서는 노 의원을 네. 사수라고 직접 불렀습니다. 사수라는 게 뭐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잘 알잖아요. 자기한테 그 보직 직무를 가르쳐준 네. 위에 선배를 말하는데 그 각별하게 이 전 대표에게는 노회찬 의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노 전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네. 국민들한테 참 소중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항상 저 정치인들은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노회찬 대표님만큼은 국민들 어느 누구도 굉장히 저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즐겁게 접할 수 있었고 또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줬고 어떤 때는 참 존경의 마음도 가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으면서 감동 주고 감동 네. 주는 과정에 뭐 사이다 같은 발언도 네. 거론이 되고 그러는 거겠죠. 네. 오늘 어떻게 그 지역구가 있었던 경남 창원에서의 추모제 좀 전에 이제 오늘 오후에 있는데 내려가시나요? 저는 가지 못하고요. 네. 이제 신임 대표, 심상정 대표와 원내 대표님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요, 그 노회찬 인권평화상, 뭐 노회찬 정의상 이렇게 또 시상자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지난 1년 동안에 노회찬 전 의원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까요? 정신에 대해서 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그걸 뭐 한번 추모하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노회찬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6411번 버스 정신이라고 맞습니다. 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 안에서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들. 네. 그래서 우리 사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던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정치권 안에서 제일 먼저 불러줬던 사람이 노회찬이었고 이제 그 정치가 그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그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던 그 노회찬 정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99%가 힘들어도 나머지 1%에서 기쁨을 주면 네. 또 우리 사회 1%한테 또 의미 있는 또 법안으로 또 보온하고 또한 공감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얼마 전에 새 대표가 선출되면서 이정미 의원은 전 대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에 이룬 것 중에 먼저 가장 뭐 보람찬 거 아니면 아쉬웠던 거 있다면 짧게 한번. 가장 보람차다고 얘기하는 네. 건
정의당이 이제 창당 7년 차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선거 패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저 당은 망할 것이다. 네. 이런 예측들을 뚫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표의 항상 대상이 되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11명의 광역의원도 배출했고 네. 정당 지지율을 10%대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창원 성산 선거 정말 모든 당 대표님들 다 내려와서 박빙 선거를 그랬죠. 치렀는데 거기에서 정의당이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정의당도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다. 네. 저기에 힘을 모아주면 당선 가능한 정당이다. 이걸 만들어낸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선거구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의당이 또 뭐 파이팅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네. 먼저 그 전에 이정미 전 대표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요. 이정미 전 대표 하면은 그 지난 10일이었죠. 마지막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이런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은 분들한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하고 또 이정미 대표의 발언 함께 이어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그 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의 어떤 반격적인 발언이 거의 분량이 똑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보면은 박근혜도 아닌 박정희 시대의 퇴행이다 이런 말. 그렇다면 그 나 대표의 발언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네. 그럴 때 개인 노동자와 개인 사용주 간의 위치가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8년 재헌의회 당시에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정신이라고 보는데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헌법 정신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한마디로 산업화 초기 단계 막 16시간 일하고 네. 아동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켰던 그 당시의 어떤 자유 계약 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는 식의 어떤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사실 또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법조계 출신 아니십니까? 정말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 위법적인 인식이 아니고 위헌적인 그렇습니다. 인식을 얘기하신 것 헌법 같아요. 제33조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기본권적 인격권, 기본권을 말씀하신 건데, 근데 여기 연장 관련해서 지난 18일이죠. 그 환노위의 그 고용노동 소위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유연 근무제 논의가 좀 예정이 됐었는데 기약 없이 된 건가요? 사실 그게 기약 없이 계속 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노사정이 합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는 것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예. 합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라는 식으로 네. 탄력적 근로시간도 하냐? 그러면은 다른 어떤 노동 유연화를 노동 시간에 대한 유연화를 다 늘리자라고 하는 식의 제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논의는 지금 이제 적정 시간이라고 과로사를 줄이는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가 한일 경제 충돌, 뭐 전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여기서 그 해당 피해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장 근로 허용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근데 세 가지의 어떤 소재 부품에 대한 상황이 이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이정미 대표가 말씀하시는 어떤 자유한국당과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인식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물 버리려고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욕물. 네, 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대응을 사회적 재난이고 그리고 네. 가용 자원을 노동자의 노동 시간으로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를 대한민국의 하나의 인권이나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마구잡이로 갖다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노동부 장관이 가지게 됐다는 것도 참 저는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특별 근로시간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허용해놓고 나면은 네. 지금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탄력적 근로시간, 재량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은 정확하게 가져가되 이 전반적인 과로사회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책을 갖고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큰 흐름은 거슬러가지 말자. 그러면 네. 세부적으로는 방법을 해법을 찾아보자. 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비교섭 단체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고, 근데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3당 원내대표들이 주요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구도를 깨기 위해서 정의당에서는 최근에 있는 이제 정계특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 대표는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계특위 위원장에 선임이 된 것에 대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평을 했습니다. 네. 공감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국회 시작될 당시에 네. 심상정 신임 대표와 홍영표 위원장님이 함께 그 정치개혁과 관련된 국회 포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 이전 또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해오셨고 또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 홍영표 예. 원내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계특위를 맡게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8월 말까지 이 문제를 정계특위 안에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네. 기대하고 근데 있습니다. 후한 평가 점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더 응원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평가에 좋겠습니다. 응원까지 하신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걸로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기존의 선거가 다른 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석이 배분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걸 이제 정계특위에서 다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관련된 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 만약에 글로 넘어가게 되면은 좋지 않겠다라는 구도로도 판단하시나요? 당연히 그거는 현행 소위원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현행. 예, 예. 지금 정계특위 위원장을 바꾸자고 했지 언제 소위원장 바꾸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네. 제1소위원회는 선거제도를 다루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손대지 말자, 오히려 지역구 의석 늘리고 비례의원 예. 없애자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경원 그 원내대표께서 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언론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15일도 나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했던 5당 합의를 뭐 며칠 만에 뒤집었고 네. 또 지난번 국회 정상화도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사인해놓고 없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하신 말도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간혹 까먹을 때도 있긴 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고 저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정계특위에 관련돼서 또 이제 선거제인데 선거제가 이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그 지난 국회 충돌 과정에서 그 이정미 대표께서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직 경찰 소환 통보는 네. 없었습니까? 예, 저에게는 안 왔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1차, 2차 고발을 하고 마지막 3차 고발을 했는데 그 맨 위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 예. 최이배 의원 감금, 그 다음에 이제 회의장 앞에서 여러 예. 가지 액션들을 취하시면서 무더기 고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일단은 고발인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피고발인이 조사를 받을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자진 출두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봤어요. 저는 회의장 앞에서 한 마리 화면에, 학처럼 예, 예. 가만히 예.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사를 받고 싶으니 자유한국당 가가지고 고발인 조사 좀 받으라고 계속 재촉을 네. 하고 있는데 저를 별로 고발하고 싶으신 뜻이 없으신 거지 안 가고 있네요. 한 마리 학이라는 건 누가 표현해 준 겁니까? 뭐. 제가 학으로 표현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 중에 민경욱 의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 이정미 의원은 그 다음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네. 민경욱 의원 지역구 출마를 녹화한다는 것 같아요.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미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고 계속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민경욱 의원하고 태권도 대결도 하셨는데 승패가 어떻게 됐죠? 제가 이겼습니다. 그 둘이 맞대결 하신 건가요? 네, 태권도 협회 연수구 태권도 협회에서 네. 시범 경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 화면 나오는 게 지금 태권도복은 안 입고 계신 거잖아요. 네. 시범 경기를 아. 발을 몇 번을 누가 빨리 차느냐 예. 이 경기를 했는데 제가 민경욱 의원님을 역전시켜가지고 근데 겨루기는 하신 건 아니고 뭐 일종의 뭐 다림이라든지 뭐 체력 테스트의 성격이라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그 이정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는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의 지역구를 골라서 소위 타겟으로 해서 그 여러 주요 선수들을 출전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타겟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거를 뭐 6명이 머리 맞대고 그걸 타겟으로 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예.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지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 대변인 역할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출두하는 과정에서 민경욱 의원이 대통령 사저대변인을 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메라에 많이 사실 나왔죠.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정농단의 범죄자를 국민들의 녹을 먹는 사람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 좀 이것만은 제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원체 또 인천이 제가 자라왔던 곳이고 네. 그렇게 가게 됐고요. 아마 각각의 의원님마다 그런 사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모아놓고 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밀착적으로 가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노회찬 전 의원의 일주기를 맞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거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오셨던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그 초대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 많이 웃는 얘기도 있었고 유쾌한 얘기도 있었고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찌 벌써일 수도 있고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노회찬 전 의원에게 인간 노회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게 방송의 특성상이요. 뭐 영상 편지 형식이든 이렇게 하나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한 번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6411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꼭 성공해야 한다는 그 필생의 노회찬 대표님의 소명을 저에게 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뜻을 꼭 잊기 위해서 네.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대표님 편히 쉬십시오. 지금 이 전 대표의 발언 속에는요, 지인이 눈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눈망울을 봤습니다. 예,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